만약 인공 눈물 가격이 10배가 오른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로 이 인공 눈물 가격 때문에 얼마 전 한바탕 난리가 난 일이 있었죠. 재정 부담 문제로 인공 눈물의 건보료 적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하겠다는 발표 때문이었는데요. 당시에 여론이 너무 좋지 않으니까 보험 적용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 거센 반발이 아마 많은 분들이 인공 눈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반증인 것 같습니다. 저도 노안 초기에 눈이 건조하다고 해서 인공 눈물을 처방받아 써본 일이 있거든요. 사실 제가 안구건조증이 있는지도 모르고 진료를 받으러 갔기 때문에 처음 일회용 눈물을 사용하게 됐죠. 근데 약사 선생님이 눈이 건조하거나 피곤한 것 같으면 자주 사용하라고 하셨는데도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자꾸 눈 옆으로 눈물을 넣게 되고 불편해서 몇 번 사용하지도 못하고 옆자리 동료들에게 나눠주거나 사용 기간이 지난 것들은 버려버렸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인공 눈물은 사용법도 잘 지켜야 되고 만약에 보험 적용에서 제외된다면 장기 사용 시에 가격도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안구 건조증에 많이 쓰는 인공 눈물 외에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증세가 호전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눈찜질입니다. 하버드대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눈에 기름샘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온찜질을 시행한 결과 온찜질을 15분 정도 하게 되면 눈물막을 보호하고 있는 기름층 성분이 증가해서 눈의 건조함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온찜질이 안구 건조증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요. 안구 건조증의 원인 중 86%가 우리 눈의 마이봄샘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의 눈물층은 얇은 기름막으로 보호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세안 후에 보습제 등으로 피부의 촉촉함을 유지하는 것과 비슷한 역할을 이 기름막이 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을 분비하는 것이 우리 눈 안의 마이봄샘인데요. 마이봄샘은 눈꺼풀 속 속눈썹 바로 뒤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위쪽 눈꺼풀에 약 50개, 아래쪽에 약 25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 마이봄샘이 세균이나 노폐물 때문에 샘 구멍이 기름으로 막히게 되면 정상적으로 기름이 분비가 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눈물을 보호하는 기름층이 부족해져서 눈물이 정상적인 상태보다 더 빨리 마르게 되고 이것이 안구 건조증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이봄샘의 기능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눈의 온찜질을 아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수건을 촉촉하게 적신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약 30에서 40초 정도 돌려줍니다. 그러면 이 수건이 약 40에서 50도 정도로 데워지는데요. 이걸 양쪽 눈 위에 5분 정도 가볍게 올려두면 됩니다. 이때 너무 뜨겁게 하면 눈 주위의 피부가 다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적당한 온도를 모르겠다면 우리 손목 안쪽 피부가 약한 피부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에 데웠을 때 너무 뜨겁지 않고 적당히 따뜻한 느낌이 드는 정도면 됩니다. 전자레인지나 수건을 구하기 어려운 사무실 등에 계신 분들은 머그컵에 따뜻한 물을 담아서 양쪽 눈에 살며시 각각 5분씩 번갈아 대주면 됩니다. 이때도 너무 뜨거운 물을 담아서 눈 주위에 화상을 입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다만 온찜질이 좋기는 하지만 온찜질도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증상에 따라서 눈 찜질 방법도 달리해야 하는데요. 온찜질은 혈액순환을 돕고 눈물샘을 자극해서 노폐물 배출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눈이 붓거나 또는 가려운 경우에는 냉찜질이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같은 안구 건조증이더라도 눈이 만약에 뜨겁게 느껴진다든지 아니면 통증이 있는 경우에 또 쌍꺼풀 수술 등을 하셔서 수술 후에 눈이 부은 경우에는 온찜질보다는 냉찜질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냉찜질도 정말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쿠팡이나 마켓컬리에서 배송되어 오는 얼음팩 다들 집 냉장고에 한두 개씩 꼭 있잖아요. 냉찜질을 할 때 이 얼음팩을 평소에 얼려 두었다가 깨끗한 수건에 싸거나 아니면 이것이 없을 때는 냉수에 수건 등을 적셔서 가볍게 눈 위에 올려주면 됩니다. 포인트는 너무 큰 거 말고 약간 작은 사이즈로 되어 있는 얼음팩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각각 수건에 말아서 눈 위에 대고 있으면 정말 시원해집니다. 아니면 먹고 남은 녹차티백을 깨끗하게 얼려두었다가 눈 주위에 이렇게 살며시 대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제 본업이 모니터를 오랫동안 보는 데다가 야근이 일상적인 업무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12시간 이상 모니터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오전에는 모니터가 잘 보이다가 저녁 시간만 되면 눈이 점점 침침해지고 모니터가 흐릿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도 피곤해져서 정말 뻑뻑해지고요. 그럴 때면 어차피 눈도 피곤해서 집중력도 떨어지고 뭐 그런 상태니까 잠시 쉴 겸 뭐 커피 한 잔 따뜻하게 탄 다음에 양쪽 눈에 이렇게 번갈아 대면서 커피도 먹고 잠시 쉬는 시간을 갖거든요. 그러면 눈이 좀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면서 잠시 쉬고 난 다음에 이제 집중력 회복해서 빨리 하루 업무 마무리하고 퇴근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렇게 눈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와, 이러다가 시력이 너무 나빠져서 녹내장 같은 병이라도 생기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가끔 합니다. 눈이 자꾸 나빠져서 가끔 이제 안경을 새로 하기 전에 안과에 가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기도 하는데요.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모니터 보는 시간을 줄이고 뭐 야외 활동 많이 하시고요. 뭐 이런 교과서적인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 마음 먹은 대로 쉽게 되나요? 일은 계속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저도 눈찜질 하고 뭐 영양제도 챙겨 먹고 뭐 주말에라도 평소에는 야외 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햇빛 쬐면서 광합성 하려고 뭐 와이프하고 산책하고 있는데 사실 쉽지 않네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은 안구 건조증에 도움이 되는 온찜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안구 건조증 환자 5명 중에 1명은 50대 이상이 차지한다고 합니다. 또 연구에 따라서 다르지만 50대 이상에서 마이봄샘 기능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70% 이상이라는 연구도 있으니까요. 나이가 들수록 눈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눈 건강 지킬 수 있도록 평소에 관리 꾸준히 하시고요. 안구 건조증이나 뭐 가렵거나 뭐 통증 등이 오래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